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기타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 차트 수정하는 거, 그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H4번부터 시작해서 H10번 그랬습니다. H4번부터 H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합계, 빈칸 얘기하는 거죠. 이 빈칸에다가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그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하고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다. 요 단추를 동일한 시트 C의 12번부터 D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시오. 그리고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양식 컨트롤 단추부터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삽입이요.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위쪽에 있죠. 요게 이제 양식 컨트롤이고 그 밑에 게 이제 액티브 X 컨트롤이요. 문제에서 양식 컨트롤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요 위에 거 이용하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 단추가 요 첫 번째 거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동일한 시트 이제 우리 C의 12번부터 D의 13번 그랬으니까 C의 12번부터 시작해서 D의 13번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뭘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합계로 하라 그랬죠. 합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합계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계라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거니까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매크로 이름 쓰고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져요. 매크로가 켜지면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록에 남는 거죠.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그 후부터는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가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상태 표시에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위에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여기도 기록 중지하고 떴습니다. 기록 중지가 이렇게 떴다.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싹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합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칸, 요 칸부터 시작해서 합계 구해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에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H4번 셀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문제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합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 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끝나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할 때는 여기 위에서 해도 되는 거고 아래쪽에서 상태 표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를 시켜도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시켰더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름 바꿔줘. 이제 이름. 지금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 텍스트를 우리 합계로 그렇게 입력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버리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써져 있는 글자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죠. 그러면 요 매크로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되나 안 되나 실행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합계 구해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합계라는 이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정상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B4번부터 시작해서 H10번 그 영역에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로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B4번부터 시작해서 H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수치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로 적용하래요. 우리가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로 적용시킬 때 우리가 여기 홈이라는 메뉴 들어가면 되죠.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심표 스타일하고 얘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심표로 그렇게 지정하고요. 그때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는데 그 기본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2의 12번부터 F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이 영역에다가 이제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생성하고 그때 도형의 텍스트를 심표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입력한 후에 도형을 클릭할 때 심표라는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또 도형부터 그리고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우리 빗면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요 빗면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빗면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의 1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13번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도형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버리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글씨부터 입력하자고요.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도형에다가 심표하고 쓰라 그랬죠. 그래서 심표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쓰고 비어있는 칸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글씨가 입력되죠.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이요.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뜨면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심표다.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우리가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뜨면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문서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매크로가 켜졌어요. 켜졌나 안 켜졌나는 아래쪽에 우리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기록 중지 아이콘이 보이죠. 그러면 매크로가 이제 켜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H10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 홈이라는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심표 스타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표 스타일 다 적용했죠. 다 했으니까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만 해주면 되죠. 해서 상태 표시를 해서 우리 기록 중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요. 범위 지정하고 나서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숫자 1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그냥 일반으로 고쳐버릴게요. 해서 일반으로 만들고 확인이요. 그럼 심표가 다 빠졌죠. 빠진 상태에서 요 빗면이라는 도형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심표 스타일이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매크로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 작업이라는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차트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 차트를 이제 우리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 봤더니 문제 그림이 지금 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럼 문제에서 제공된 이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차트를 수정하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하고 다시 만들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성별이 남인, 업무, 근태, 실적 요 세 가지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게 데이터 범위를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를 선택하고 위에 있는 이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차트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한 게 성명 전부 다 사용했고요. 업무다, 근태다, 실적이다 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성별이 남인 그 사람들의 업무, 근태, 실적 요 계열만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요 여자들은 이제 빼고 그렇게 이제 범위 지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 차트를 만들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데이터 범위에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성명하고 배조안이라는 사람 이름 선택해 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업무, 근태, 실적하고 요만큼 요 세 개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자 2명 있죠? 남자 2명 범위 잡아주고, 이제 값들, 요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고, 맨 밑에 있는 사람 이름 찍어주고요. 요 세 개 데이터, 요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요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 남자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요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차트 영역은 레이아웃 1번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 영역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해 주고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 있고 서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빠른 레이아웃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1번을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 클릭해주고 레이아웃 1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에 레이아웃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이제 전체 계열에 계열 겹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간격 너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0%로 그렇게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실적이다, 근태다, 업무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계열이 있죠. 이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가 있죠. 지금 이곳에 설정되어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를 전부 다 이제 0%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55%도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0%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두 가지 값 모두 다 0%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이다. 그러면 실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리고 주 눈금선을 어떻게 해라? 삭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 눈금선이 지금 이곳에 전부 다 주 눈금선이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없애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 영역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림 영역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채우기 하고 있습니다. 채우기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단색 채우기라는 거 찍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색깔 지정하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노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영역 서식창 요거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주 눈금선을 삭제하시오라고 했죠. 얘는 이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눈금선에 가게 되면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기본 주 가로하고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해주면 돼요. 해서 얘 선택하고 눈금선 들어가서 기본 주 가로라는 거 한 번만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 눈금선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에 데이터 표를 범례 표지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표를 넣는 거죠. 해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서 범례 표지 없음하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표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문제상에서 줬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이랑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 보니까 제목 다 똑같이 들어있고요.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범례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고, 세로축을 보니까 300이다, 250, 200하고 쭉쭉쭉 해서 0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300부터 시작해서 50 단위로 0까지 그렇게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봐도 사람들의 이름은 4개 나와 있고요. 사람들의 이름 4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랑 맞나 안 맞나 확인까지 해주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